안녕하세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결국 제 힘으로 일어선 46살의 여자입니다. 누구보다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일이었죠. 제게 있었던 그 충격적인 일들을 여러분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6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당시 작은 무역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백화점에서 판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편안하고 좋았어요. 무엇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연애 기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만나다가 서로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저희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축하해 주었고 저는 그날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결혼 초반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정말 아껴 주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늘 안부를 물어주고 주말이면 데이트도 자주 다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기도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정말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다정한 남편이었으니까요. 특히나 남편은 제가 힘들어할 때면 늘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집에 와서 울고 있으면 남편은 제 등을 토닥여 주면서 말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나한테 얘기해봐. 말하면 좀 나아질 거야.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2년쯤 지나서는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태어나자 정말 좋아했어요. 밤에 아이가 울어도 먼저 일어나서 달래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육아로 힘들어하면 주말엔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기도 했고요. 여보, 나한테 맡기고 좀 쉬어. 당신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내가 도윤이 데리고 공원 다녀올게. 그러면서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주변에 육아를 전혀 안 돕는 남편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달랐습니다. 정말 좋은 아빠였고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4살쯤 됐을 때 저는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 수입만으로는 좀 빠듯했거든요.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다시 백화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퇴근하면 남편이 저녁을 준비해 놓기도 하고 주말엔 아이 데리고 놀아주면서 제가 쉴 수 있게 배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나 오늘 일찍 퇴근해서 김치찌개 끓여놨어. 빨리 들어와서 먹어. 아, 그리고 도윤이 유치원에서 가져온 알림장 확인해야 돼. 내일 준비물 있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챙겨주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맡은 일도 많아졌거든요.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 출근도 잦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습니다. 늦게 들어와도 따뜻하게 데워서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남편 옷도 늘 깨끗하게 관리하고 구두도 닦아놨죠. 남편이 좋아하던 녹차도 미리 우려놓고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노력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하고 표정도 점점 무뚝뚝해졌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힘들어? 회사 일이 많이 바쁜가 봐. 괜찮아.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그래.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남편은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아들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응. 잘 다니고 있어. 성적도 괜찮고.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됐네. 나 좀 씻고 쉬어야겠어. 대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회사 이야기도 하고 아이 이야기도 나누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턴 정말 필요한 말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서운했지만 남편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더 잘하면 남편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냉랭해졌습니다. 주말에도 집에 잘 안 있고 골프를 친다고 나가거나 회사 사람들 만난다고 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의심을 남편한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괜한 의심이라면 남편이 섭섭해할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설마 저를 배신하겠냐는 생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는데 금액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25만 원 정도였는데 2인분 식사치고는 비쌌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회사 사람들이랑 간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남편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괜히 의심한다고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며 영수증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남편 카드 명세서를 보니 제가 모르는 식당이나 카페 결제 내역이 많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라운지 같은 곳들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혹시 정말 회사 일로 쓴 거라면 괜히 의심한다고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저는 그냥 모른 척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자꾸 그 생각이 나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남편을 배웅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 일 잘 마무리하고. 응, 알았어. 이틀 후에 올게.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조퇴를 하게 됐습니다. 아침부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워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상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갔는데 현관에 남편 구두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죠. 출장 간다고 했는데 왜 집에 있는 걸까 싶었습니다. 혹시 출장이 취소된 건가 생각하며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뒤에 숨어서 그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응, 나 지금 집에 있어. 아내가 출근했으니까 괜찮아. 오늘 저녁에 보자. 응, 알았어. 내가 예약해 놓을게. 예전에 갔던 그 호텔 레스토랑으로 할게. 거기 분위기 좋잖아. 걱정하지 마. 곧 정리될 거야. 이혼 서류 준비하고 있어. 변호사랑도 상담했고.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곧 결혼할 수 있을 거야. 아내한테 재산 분할 최소화하는 방법도 알아봤어. 집이랑 예금은 내 명의로 다 정리했으니까 크게 나갈 거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이라니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약속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재산까지 빼돌렸다는 말까지 들으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겨우 정신을 붙잡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들킨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문을 크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나 왔어.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왔어.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하더군요.
아, 그래? 나도 오늘 출장이 취소돼서 집에 있었어. 몸이 안 좋아?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약 사다 줄까? 저는 남편의 태연한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른 여자와 결혼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말을 할 수 있다니요. 연기를 하는 건지 정말 양심이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여보, 방금 전에 누구랑 통화했어? 남편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 사람이랑 통화했어. 출장 취소된 거 보고 받았거든. 왜? 별일 아니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들었어. 이혼 서류 준비한다는 것도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는 것도 다 들었다고. 재산 빼돌린 것도 다 알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사실 이야기하려고 했어. 나 다른 사람 생겼어.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이혼해줘. 그렇게 담담하게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이혼을 말할 수 있다니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도 있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15년 동안 나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꿈도 포기하고 직장도 다녔어. 아이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고 당신 부모님도 모시고 그렇게 살았잖아. 나한테 단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그런데 이미 마음이 떠났어. 억지로 같이 사는 것보다 서로 편한 게 낫지 않을까? 아들은 내가 잘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양육비도 제대로 줄 거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자. 남편은 정말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다시 생각해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고칠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게. 제발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그런데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미 늦었어. 나 결심했어. 이혼 서류 곧 보낼 테니까 그때 사인해줘. 그리고 재산 분할 건은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그렇게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잤던 사람이 오늘은 이렇게 떠나다니요. 1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이혼 서류가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류 받았지? 빨리 사인해서 보내줘. 그리고 재산 분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할 거야? 솔직히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그냥 합의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어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양심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재산 분할도 공정하게 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없이 남편 말대로 따르기로 했죠.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며칠 후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정리한 거 보여줄게. 그렇게 며칠 후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제시한 조건은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집은 남편이 가져가고 예금도 대부분 남편이 가져간다는 거였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얼마 안 되는 돈만 주겠다는 거예요. 여보,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 같이 모은 돈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집도 우리 둘이 같이 대출 갚았잖아. 근데 당신만 가져간다는 게 말이 돼?
나도 생각이 있어. 사업 시작하려고 하거든. 돈이 필요해. 당신은 계속 일하면 되잖아. 그리고 아들 양육비는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매달 50만 원씩 줄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이 재산까지 다 가져가겠다니요. 게다가 양육비도 턱없이 적게 주겠다고 하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는 것도 싫었고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말대로 따르기로 했죠. 알았어. 그렇게 하자. 대신 아들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줘야 돼. 약속 지켜줘야 돼.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당연히 챙기지.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저는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집에서 나와야 했고 제 명의로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습니다. 전세금이 5천만 원 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아들은 남편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남편 집이 더 크고 좋았으니까요. 학군도 좋았고 아이가 다니던 학교도 그대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말에만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아빠랑 살기 싫어.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 미안해, 도윤아. 엄마가 지금은 작은 집에 살아서 너랑 같이 살 수가 없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큰 집 구하면 그때 같이 살자. 알았지? 이혼하고 나서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나니 집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힘들었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걱정할 정도였죠. 언니 요즘 괜찮아?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혹시 집안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걱정하지 마. 저는 이혼 사실을 회사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정받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달 양육비 못 보낼 것 같아. 사업 시작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서. 다음 달에 2달치 한꺼번에 보낼게.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아들은 잘 지내고 있어? 주말에 내가 데리러 갈게. 아, 이번 주말은 안 될 것 같아. 아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거든. 다음 주에 봐. 여행이요? 누구랑요? 그야 당연히 새 식구들이랑 가지. 아들도 새엄마 있으면 좋아할 것 같아서. 아들한테 새엄마 소개시켰어. 아들이 처음엔 낯설어 했는데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벌써 재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혼한 지 겨우 3달 만에요. 벌써 재혼했어요? 언제요? 응. 지난주에 했어. 아들한테도 새엄마 소개시켰고. 아들이 좋아하더라. 젊고 예쁜 엄마가 생겨서 좋다고. 엄마보다 요리도 잘하고 상냥하대.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랑 이혼하기 전부터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재산도 다 챙기고 새 여자와의 미래도 준비해 놨던 거죠. 저는 그저 버려진 거였습니다. 그 후로 남편한테서 양육비가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한두 달 건너뛰기 일쑤였고 금액도 처음 약속한 것보다 적게 보내곤 했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조금씩만 보내는 거예요. 저는 남편한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요즘 사업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나중에 사업 잘 되면 그때 몰아서 줄게. 지금은 당장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약속 좀 지켜주세요. 아들 학원비며 용돈이며 다 필요한데 이렇게 적게 보내시면 어떡해요? 알았어.
최대한 빨리 보낼게. 그런데 너무 재촉하지 마. 나도 힘들다고. 당신도 일하잖아. 그 돈으로 충분하지 뭐. 저는 더 이상 남편한테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아들을 만날 때마다 용돈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새엄마가 그러는데 엄마는 돈이 없어서 나한테 아무것도 못 해준대. 그래서 나는 아빠 집에서 사는 게 더 좋대. 엄마는 오피스텔 같은 작은 데 살고 아빠는 큰 아파트에 사니까 아빠가 더 잘 사는 거래.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새엄마가 아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니요. 도윤아, 그 말 믿으면 안 돼. 엄마는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어.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응, 알아. 근데 엄마, 나 요즘 새엄마랑 사는 게 좀 불편해. 새엄마가 자꾸 아빠한테만 잘하고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 아빠가 없을 때는 나한테 말도 잘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 저는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아들 양육권이 남편한테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한테만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남편 중심으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순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에 의류 디자인을 전공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쪽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에서 판매직으로만 일했죠. 남편이 디자이너는 수입이 불안정하다며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을 접고 안정적인 판매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디자인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듣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주말에는 관련 전시회나 세미나에도 다녔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제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디자인을 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다니던 백화점에서 신인 디자이너를 찾는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면접을 보러 갔죠.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기저기 지원했습니다. 번번이 떨어졌지만 계속 도전했습니다. 10번 넘게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은 의류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니 대표님이 제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경력이 없으시긴 한데 디자인 감각이 좋으신 것 같아요. 색감도 독특하고 라인도 세련되고요. 일단 계약직으로 시작해 보시겠어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열심히 하시면 정직원 전환도 가능합니다. 1년 계약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급여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배울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저는 그렇게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급여는 백화점에서 받던 것보다 30%가량 적었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처음엔 자빌도 많이 했습니다. 원단 정리도 하고 샘플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요. 커피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게 배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배 디자이너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혼자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반년쯤 지나니 대표님이 저한테 작은 프로젝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계절 상품 디자인이었는데 제 디자인이 채택됐습니다. 그 옷이 매장에 나갔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만든 옷을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걸 보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백화점 지나가다가 제가 디자인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이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겨주셨고 제 디자인이 히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편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년 만에 정직원이 됐고 급여도 올랐습니다. 백화점에서 받던 급여보다 더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전 백화점 동료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요즘 잘 지내? 언니가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는 소문 들었어. 대박이더라. 언니 디자인한 옷들이 우리 백화점에도 들어오는데 정말 잘 팔려. 특히 봄 시즌 원피스 완전 품절됐어. 정말? 그렇구나. 고마워. 근데 언니 전 남편 소식 들었어? 사업 망해서 요즘 완전 힘들다던데. 재혼했던 여자도 이혼했대. 집도 빼앗기고 지금 고시원 산다던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망쳤다니요? 동료한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 사업이 완전히 망한 모양이었습니다. 투자했던 돈을 다 날리고 빚까지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혼한 여자도 남편한테서 떠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한테 돈이 있을 때만 좋은 척했던 거였습니다. 사업이 망하자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대요. 위자료까지 받아갔다던데. 그래서 남편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아들이 남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생활이 힘들어지면 아들도 고생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연락했습니다. 도윤아, 너 요즘 잘 지내고 있어? 아빠는 괜찮으시고? 응, 엄마. 나 잘 지내. 근데 엄마 요즘 새엄마가 집에 없어. 아빠랑 싸우고 나갔대. 그리고 우리 큰 집에서 나와서 지금은 작은 집에서 살아. 아빠가 요즘 기분이 안 좋아서 나한테도 짜증 많이 내. 그래? 그럼 너는 누가 돌봐주니? 아빠가 돌봐주는데 아빠가 요즘 너무 바빠서 나 혼자 있을 때가 많아. 밥도 편의점에서 사 먹고 그래. 엄마, 나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알았어.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해 볼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나 도윤이 엄마예요. 도윤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당분간 도윤이 데리고 있을까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실 요즘 내가 상황이 안 좋아서 아이 돌보기가 힘들어. 당분간 내가 맡아줄 수 있어? 네, 괜찮아요. 이번 주말에 데리러 갈게요. 그렇게 저는 아들을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오피스텔이라 좁았지만 아들은 좋아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게 좋았나 봐요. 엄마, 나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좋아. 엄마 집이 작아도 괜찮아.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아빠 집에서는 맨날 배달 음식만 먹었거든. 그래, 엄마도 너랑 같이 사니까 좋아. 이제부터 엄마가 잘 챙겨줄게. 아들이 온 후로 제 생활은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에 아들 학교 보내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저녁 준비하고 아들 숙제 봐주고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게 큰 힘이 됐거든요.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서 큰 기회가 왔습니다. 대형 브랜드와 협업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거예요. 대표님이 저를 프로젝트 리더로 지정하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우리 회사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잘 부탁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 기회에 팀을 하나 꾸리려고 하는데 팀장 맡아주실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습니다. 아들한테는 미안했지만 아들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 일 열심히 하는 거 멋있어.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되고 싶어. 엄마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 모습이 아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석 달 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저희가 디자인한 옷들이 대박이 났습니다. 매장마다 품절 사태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대표님은 정말 기뻐하셨고 저는 큰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1천만 원이 넘는 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대형 브랜드에서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대형 브랜드의 디자인 팀장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혼당하고 좌절했던 제가 이렇게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다니요. 하지만 선뜻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회사 대표님께서 저한테 정말 잘해 주셨거든요. 기회를 주신 분한테 배신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사실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말씀드려요. 대표님은 웃으시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연락 왔던 거. 당연히 가셔야죠. 그런 기회 흔치 않아요. 제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우린 작은 회사라 한계가 있어요. 가세요. 대표님, 죄송해요. 여기서 정말 많이 배웠는데 미안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성장했잖아요. 가서도 잘하실 거예요. 응원할게요. 저는 대표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형 브랜드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급여도 몇 배나 올랐고 대우도 좋았습니다. 디자인 팀을 이끌면서 더 큰 프로젝트들을 맡게 됐죠. 그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오피스텔이 너무 좁아서 아들도 불편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 모은 돈과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를 합치니 제법 목돈이 됐더라고요. 좋은 아파트를 찾아서 계약했습니다. 방이 3개나 되는 꽤 큰 평수였습니다. 35평짜리 아파트였는데 학군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들 방도 따로 만들어줄 수 있었고 제 작업실도 꾸밀 수 있었습니다. 이사한 날 아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내 방도 있고. 엄마 최고야. 우리 이제 아빠 집보다 더 큰 데서 살아. 그래, 이제부터 여기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일도 잘 풀리고 아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받는 연락이었습니다. 나 좀 만날 수 있어?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 하기엔 좀 그렇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아들 일일 수도 있으니 만나기로 했습니다. 알겠어요. 언제 만날까요?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우리 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보자. 그렇게 저는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남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고 옷차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명품 시계도 하고 있지 않았고 구두도 낡아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남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내가 상황이 안 좋아. 사업 망해서 빚도 많이 졌고 재혼했던 사람도 날 떠났어. 집도 빼앗기고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 도윤이도 내가 키우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별로 감정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들지 않았고 안쓰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데요? 나 좀 도와줄 수 없어? 당장 급한 돈이 좀 필요해서. 조금만 빌려줘. 나중에 갚을게. 꼭 갚을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요? 저한테요? 그래. 우리 부부였잖아. 한 번만 도와줘. 제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남편은 거의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겠는데요? 저도 여유가 없어서요. 그럴 리가 없잖아. 너 요즘 잘 나간다며? 큰 회사 다니고 돈도 잘 번다고 들었는데. 좋은데 이사했다며? 저는 남편이 제 근황을 알고 있다는 게 불쾌했습니다.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사정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야, 진짜 이럴 거야? 우리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굴 거야? 아들도 있잖아. 아들 아빠인데 이럴 수가 있어? 매정하다고요? 누가 누구한테 매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3년 전에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재산 다 가져가고 저 쫓아내고 그러고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그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남편은 정말 간절하게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못 도와드려요. 그리고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이야. 나 정말 힘들어. 빚 때문에 미칠 것 같아. 500만 원만. 500만 원만 빌려줘. 손 놓으세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혼자서 해결하세요. 저는 남편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후련했습니다. 3년 전에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한테서 몇 번 더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오고 전화도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무시했습니다. 답장도 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나 좀 보자. 제발 문 좀 열어줘.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제발 제발 부탁이야.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도와줘.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빨리 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그 태도가 정말 비겁하게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남편한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3년 전에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던 거 안다. 후회하고 있어. 진심으로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우리 다시 만나보자. 아들도 있잖아. 아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나 정말 변했어. 정말로 변했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다시 시작하자니요. 게다가 아들 핑계까지 대면서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3년 전에 저를 버리고 떠난 건 누구였죠? 재산도 다 가져가고 양육비도 제대로 안 보내고. 그러고선 이제 와서 다시 만나자고요? 정말 한심하네요. 전 관심 없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후로 남편한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이제야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난 후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도윤이가 나랑도 만나고 싶어 한대. 나도 아들 보고 싶어. 주말에 도윤이 데리고 나올 수 있어? 저는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도윤아, 아빠 만나고 싶어?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아빠가 예전에 나한테 별로 관심 없었잖아. 지금 와서 보고 싶다고 하는 거 이상해. 아빠는 돈 있을 때만 나한테 잘해줬어. 저는 아들 대답을 남편한테 전했습니다. 도윤이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대요. 억지로 만나게 할 순 없잖아요. 뭐? 내가 도윤이 아빠인데 왜 안 만나려고 해? 내가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윤이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동안 아빠 역할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정말 변했어. 예전엔 내가 아니야. 이렇게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어? 당연하죠. 3년 동안 많이 변했어요. 이제 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고 승진도 했습니다. 이사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39살의 나이에 이사가 된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승진 소식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부러워했고 친구들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였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파티가 있었습니다. 큰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도 중요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파티장 입구에서 낯익은 사람을 봤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누군가와 함께 파티장 밖을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초대받지 않은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무시하고 파티를 즐겼습니다. 중요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명함도 주고받았습니다. 가끔 입구 쪽을 보니 남편이 여전히 서 있더라고요. 파티가 끝나고 밖으로 나가는데 남편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 나 좀 보고 가. 무슨 일이세요?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예요? 나 여기 아는 사람 통해서 왔어. 너 좀 만나고 싶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하세요. 전 바빠요. 남편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줄 몰랐어. 대단하더라. 이사까지 됐다며? 그래서요? 그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될까?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 저를 버리고 떠나셨잖아요. 이제 제가 잘 나가니까 다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정말 웃기네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 진심이야.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 후회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아들도 저랑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당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는 다시는 당신한테 속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도윤아, 오늘 파티에서 아빠를 봤어. 정말? 아빠가 뭐라고 했어?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 엄마한테.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다시 만나고 싶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엄마는 지금이 좋아. 너랑 둘이 사는 게 행복해. 나도 그래.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좋아. 아빠는 이제 필요 없어. 엄마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자. 며칠 후 남편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문자가 아니라 이메일이었습니다. 긴 편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3년 전에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 내가 날 용서하지 않는 건 당연해. 나도 날 용서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기회를 한 번만 더 줬으면 좋겠어. 나 변했어. 정말로 변했어. 다시 예전처럼 너한테 잘해줄 수 있어. 도윤이한테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어. 제발 생각해봐줘.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후회한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 문제예요.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만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사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 답장이에요. 그 후로 남편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는 회사에서 더 큰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해외 지사 설립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된 거예요. 정말 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 거래처 대표님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도 비슷하고 이혼한 사람이라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정말 진심으로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천천히 알아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급하지 않게 천천히 만나봤습니다. 1년쯤 지나서 저는 그분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한테도 소개시켰는데 아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이 아저씨 좋은 사람 같아. 나한테도 잘해주고.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그래? 다행이다. 저는 천천히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제 속도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날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 전 남편 소식 들었어? 완전 망했대.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던데. 아직도 돈 빌려달라고 여기저기 연락한대. 그래? 그렇구나.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살든 제 상관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너 진짜 대단하다. 이혼하고 이렇게 성공하다니. 나였으면 주저앉았을 텐데. 뭐가 대단해.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그래도 진짜 멋있어. 나도 너 보면서 용기 얻었어. 저는 친구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강해졌고 독립적이 됐습니다.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울었던 날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아들도 무너질 테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혼이 오히려 저한테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한테 의지하며 살았던 제가 혼자 서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제 능력을 발견했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약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버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남편은 틀렸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일도 잘 풀리고 아들과의 관계도 좋고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설레고요. 제 인생이 이렇게 좋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한테 버림받는다는 건 정말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여러분도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더 강해지고 성장할 거예요.
저는 이제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가려고 해요. 제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니까요. 여러분의 미래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